여러분 안녕하십니까? RTN 리얼타임입니다. 현재 부동산 이슈를 전문가의 눈으로 살펴보는 이슈앤마켓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국내외 정치 경제적 불확실성이 확대된 가운데 청약 1순위 재당첨 제한, DSR 적용, 11.3 대책 및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 따른 규제와 대출금리 상승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맞물리면서 주택가격의 상승폭도 축소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11.3 대책 발표 이후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과는 달리 경매 시장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법원 경매 전문 업체인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서울 아파트 한 건당 경매 평균 응찰자는 7.6명으로 전월보다 0.3명 증가했습니다. 따라서 경매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시장 참여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향후 경매 시장의 전망이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김학관 해설위원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먼저 작년 경매 시장부터 전체적으로 한번 분석해 주시죠. 네네. 우리가 이제 그 경매 시장을 분석을 할 때는 경매 지표를 가지고 분석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경매 주요 지표에는 이제 입찰 경쟁률, 그다음에 신건수, 낙찰률, 낙찰가율을 가지고 분석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지표를 가지고 이제 지난 시장을 분석해 볼 때에 우선 그 경매 시장에 나오는 신규 경매 물건이 대폭 감소했습니다. 그 결과 공급 부족 현상이 일어난 거고 경매로 사려고 하는 이제 수요는 굉장히 늘어난 거죠. 그래서 이런 현상이 상하반기 내내 이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15년도에 이어가지고 전년도에도 연간 최저 경매 진행 건수를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반면 이제 입찰 경쟁률은 높아지고 또 낙찰가율도 이렇게 높아지는 이런 분위기가 계속해서 이어져 갔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부동산 시장에서 이제 이렇게 주택 가격이 상승하고 또 청약 열기가 굉장했었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이 상대적으로 또 경매 시장에도 이제 영향을 미쳐 가지고 경매 시장에 참여하는 열기가 그 어느 해보다도 뜨거웠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경매에 나오는 물건이 줄어들고 그 때문에 매수 경쟁이 더욱더 치열했다는 분석입니다. 그렇다면 매수자 입장에서 볼 때는 결코 좋은 시장 분위기는 아닐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그렇게 볼 수 있죠. 아무래도 이제 경매 건수가 적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입찰 경쟁이 치열해지고 또 이제 낙찰가율이 높아지게 되면은 사실 그 매수자 입장에서는 이게 경매를 사가지고 이제 우리가 뭐 보통 뭔가 좀 남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게 남는 게 별로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재미가 별로 없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경매에 이렇게 나오는 물건이 이제 감소했다고 그랬는데요. 얼만큼 감소했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수치를 통계 자료를 보고 하면 더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우선 전년도에 경매에 나온 총 진행 건수가 13만 6,780건입니다. 이게 이제 많은 것 같지만은 이제 14만 건도 못 미쳤잖아요. 못 미쳤는데 2015년에 진행된 건수가 15만 2,506건입니다. 이게 이제 뭐냐면 역대 처음으로 20만 건 이하로 떨어진 거예요. 20만 건 이하로.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는 20만 건 이하로 떨어진 적이 없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런데 진행 건수가 가장 많았던 해가 언제냐면 2005년도예요. 이때는 42만 8,883건. 그 약 43만 건 정도가 경매가 진행된 거죠. 그러니까 이거하고 비교해 보면은 약 30% 정도 수준에 불과한 거죠. 그러니까 얼마만큼 경매 진행 건수가 줄어들었나 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또 이제 2010년 이후에 평균 21만 여건 정도가 경매가 진행됐거든요. 근데 이거하고 대비를 해보더라도 60% 수준에 불과한 겁니다. 그러니까 2015년에 이제 최저치를 기록했는데 다시 이거보다도 더 줄어들었으니까 역대 최저치를 이렇게 갱신한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입찰 경쟁률이 높아지면 낙찰가율도 높아져서 그만큼 매수인들이 구매할 때는 더 비싸게 주고 살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 같습니다. 아파트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파트 경우에는 굉장히 인기 있는 물건으로 알고 있는데 평균 낙찰가율은 어느 정도입니까? 이제 그 평균 낙찰가율이 이제 경매에 나오는 물건 중에서 아파트가 역시 가장 높습니다. 높은데 무려 평균 낙찰가율이 92.3%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해서 0.9% 이렇게 상승한 수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낙찰가율, 평균 낙찰가율로 볼 때도 역시 역대
최고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역대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 5.6%, 2015년도에 5.3% 상승해가지고 2015년도에 비로소 뭐냐면 90%를 넘었거든요. 그런데 전년도에는 92.3%였으니까 이렇게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아파트 특성상 물론 이제 인기 있으니까 낙찰가율도 이제 올라간다고 볼 수 있지만은 무엇보다도 이제 잘못하면 우리가 경매로 아파트를 샀다가 잘못하면 권리를 어떤 걸 인수를 하거나 또는 이제 임차인의 보증금을 인수해서 물어줘야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리스크까지 감안한다고 한다면 이게 이렇게 92.3%까지 평균 낙찰가율이 된다라고 하는 건 거의 100% 그대로 사는 거나 사실은 다를 바 없는 수치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우리가 어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이런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거는 통계치의 최고점에 달한 거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네. 부동산 경매의 장점이 보다 저렴하게 살 수 있다는 점인 것 같은데 감정가에 육박하거나 혹은 그 이상을 주고 산다면 잘 이해하기 힘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최근 아파트 신권을 낙찰받는 사례도 적지 않다고 들었는데 어떤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그 아파트 이렇게 그 낙찰된 전년도 사례를 보면요. 10건 중에 4건이 신권 낙찰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보통 경매에 나오는 물건은 이제 1회 유찰이 되게 되면 이제 법원에 따라서 최저 매각 가격이 20% 또는 30% 이렇게 다운이 되거든요. 저감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걸 기다려 가지고 이제 이렇게 매수 신청을 하는데 신권은 그냥 100%에 들어가서 사겠다는 얘기거든요. 유찰돼 가지고 가격이 다운됐을 때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상당히 그 경매가 이제 과열되는 현상을 나타내는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이런 이유가 이제 어디에 있다라고 볼 수 있느냐면은요. 아무래도 이제 기다려 가지고 사게 되면 이제 아파트 같이 인기가 있는 물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기가 어렵다는 거고요. 그리고 또 설령 기다려 가지고 한번 유찰됐다가 산다고 하더라도 경쟁이 치열하고 그래서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렇죠? 가격이 올라가게 되니까 이거는 처음 그냥 최초의 감정가대로 사는 거나 다를 바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예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야, 이거 뭐 그럴 바에는 그냥 경쟁 뚫고 뭐 이렇게 피곤하게 하지 말고 아예 심플하게 처음 나왔을 때 사면은 경쟁자도 줄고 유리하지 않겠느냐. 이런 이제 심리 하에서 뭐냐면 바로 나오자마자 첫 번째 매각기일에 신권을 이렇게 낙찰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제 요인을 좀 생각을 해본다고 한다면 뭐냐면 그 이제 대출 규제가 좀 이제 강화됐잖아요. 이런 것도 하나의 이제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제 금융기관에 따라서 이제 차이가 있지만은 경락 잔금 이제 경매로 사고 나면 이제 입찰 보증금 제한 이제 잔금에 대해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해주는데요. 대출을 해줄 때 이제 뭐냐면은 어떤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대출을 해주냐는 거죠. 그러니까 최초의 감정가냐 아니면 이제 가격이 떨어져 가지고 싸게 샀을 때 실제 매수한 가격이냐. 근데 이제 보통 뭐냐면은 감정가를 기준으로 해서 대출을 해주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예를 들면 뭐 80%다 70% 이렇게 적용을 하더라도 감정가 기준이면 아무래도 더 많이 대출을 받을 수 있죠. 그러니까 자기 자본에 대한 어떤 부담이 줄어드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수익률 차원에서도 보면은 수익률도 더 높아질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신권도 과감하게 낙찰받는 이런 사례들이 늘어났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낙찰가율이 상승하고 경매 시장이 이렇게 과열된 것도 경매 건수가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분석이 됩니다. 이렇게 감소하게 된 원인이 뭔가요? 이제 뭐 여러 가지 이것도 이제 분석을 해볼 수는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이 저금리로 인해서 이제 저금리 기조가 유지되다 보니까 채무가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가계부채 등의 어떤 그 연체 이자를 연체하는 일이 이제 별로 없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가계부채에 대한 연체율이 상당히 급감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뭐냐면 가계부채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이 늘었죠. 늘었지만은 그러나 가계부채 연체율은 급감했습니다. 근데 이제 금융기관에서 대출한 금융기관에서는 이렇게 뭐 이자 잘 내고 하면은 그렇죠? 이자를 잘 내고 하면은 뭐 굳이 경매해가지고 강제로다가 이렇게 처분하고 할 일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당수의 이런 금융기관에서 어떤 연체를 이유로 하는 경매 신청 건수가 줄었다. 그래서 경매 신청 건수가 줄다 보니까 아무래도 경매에 나오는 물건이 줄어드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볼 수 있고 또 이제 이렇게 지속적으로 시중에 어떤 금리가 하락하면서 이제 뭐 정기예금 이자 같은 건 정말 뭐 형편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수익성 매물에 속하는 예를 들면 뭐 업무 또는 뭐 오피스텔 뭐 또는 상가 이런 것들이 경매에 나오기 전에 일반 거래에 의해서 매매가 됐다는 얘기죠. 매각이 된 거죠. 그래서 경매 나오기 전에 물건이 이미 거래가 되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경매에 나오는 물건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이유 등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전년도에 경매 진행 건수가 사상 최저치로 줄어들지 않았는가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네, 잠시 수익형 부동산에 대해 말씀해 주셨었는데 더 자세하게 분석해 주시죠. 예, 예. 우리가 이제 그 수익형 이제 그 부동산 이제 경매 전년도 상황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이제 뭐 아까도 기준금리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했는데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역대 최저치인 1.25%까지 이렇게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아무래도 이제 부동산 특히 이제 경매로 조금 더 싸게 사가지고 여기서 이제 임대를 하거나 잘 활용하면은 여기서 이제 수익을 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금리가 이렇게 이제 예금 금리가 낮아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더 경매 물건 중에서 수익용 부동산에 대한 관심은 더 증가가 됐습니다. 증가가 됐는데 문제는 이제 뭐냐면 좋은 물건이 많이 나와가지고 여기서 정말 수익성이 있는 거를 고를 수 있으면은 이제 정말 이렇게 많은 수익을 낼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그런 점이 좀 기대에 못 미쳤다는 얘기죠. 우선 경매에 나온 이와 같은 건수가 상당히 감소가 했습니다. 그래서 2만 1,500건 정도밖에 경매 진행이 안 됐어요. 근데 이제 이거는 2015년도에도 경매 진행 건수가 줄어들었는데 2015년도 줄어든 거와 비교를 하더라도 2015년도에도 3만 건 정도가 진행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거와 대비를 하더라도 30%가 감소를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경매 물건이 줄어들다 보니까 역시 수익용 부동산을 둘러싸고도 입찰 경쟁이 상당히 심화됐습니다. 그래서 평균 입찰 경쟁률이 뭐냐면 상당히 높아지고 뭐 응찰자 수가 평균 한 3.4명 정도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 2012년 이후에 이제 매년 조금씩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특이한 거는 이렇게 경매에 나오는 물건 수가 줄고 또 이제 입찰 경쟁률이 높고 이러면 이제 낙찰가율도 올라가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 수익용 부동산은 낙찰가율은 그렇게 높게 올라가진 않았습니다. 이제 왜 그러냐면 이걸 분석을 해보면 이제 그동안에 이제 이 수익용 부동산 중에서 이제 소위 말해서 큰 물건 있죠. 큰 뭐 빌딩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동안에 거래가 안 되고 경매에 나왔다가도 장기간 이렇게 방치가 됐어요. 장기간 방치가 되고 그런데 그게 작년 같은 경우는 소화가 됐다는 얘기죠. 소화가 됐어. 소화가 됐는데 이제 문제는 이게 오랫동안 경매가 진행되다 보니까 유찰을 거듭하면서 가격이 이제 최초의 감정가 대비해서 많이 떨어지게 됐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낮은 가격에 이제 팔리게 됐다는 얘기죠. 소화는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전체 평균 낙찰가율을 떨어뜨리는 이런 요인으로 이렇게 작용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경매 나오는 건수도 줄어들고 입찰 경쟁률도 높고 이랬지만은 상대적으로 낙찰가율은 거의 뭐 예년 수준이었다.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제주도 땅값이 상승하면서 토지 경매에 대한 경쟁이 그 어느 때보다도 치열했다고 들었습니다. 이 토지 경매는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2016년도에도 역시 토지 낙찰가율은 이제 뭐 예년 수준을 유지했는데요. 68.5%로 전년 대비해 가지고 0.5%라도 상승했습니다. 낙찰가율이. 또 이제 경매에 나온 이와 같은 그 물건이 5만 6천 건 정도 됐어요. 근데 역시 이것도 전년과 대비를 하면은 7% 정도 이렇게 감소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경매 진행 건수는 이렇게 감소했고요. 이제 그 낙찰률은 이제 경매에 진행된 건수 대비해서 실제 이제 팔린 비율이죠. 이런 낙찰률은 조금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약 39% 정도 이렇게 이제 됐고요. 이렇게 됐는데 2005년도에 낙찰률이 41.1%를 기록해가지고 최고치였는데요. 최고치였는데 그 이후에 11년 만에 이제 기록을 역시 갱신한 거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역시 이제 제주가 이렇게 거론이 된 거는 제주도 토지에 대한 이제 투자 열기가 이제 식지 않았었죠. 그러다 보니까 경매에 토지가 나오는 거에 대해서도 역시 관심이 집중이 됐습니다. 관심이 집중이 돼 가지고 제주도 같은 경우는 보면 전년도에 보면은 경매 진행 건수의 약 73%가 낙찰이 됐어요. 아까 이제 평균 토지 낙찰 건수가 낙찰률이 39%대라고 그랬죠. 근데 거의 배가 가까이 되잖아요. 이렇게 됐고 그리고 또 낙찰가율도 126.9%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두 배죠. 그러니까 실제 제주도 같은 경우 전년도 그 토지 경매가 어떻게 된 거냐면 처음 나온 감정가보다 다 높게 팔렸다는 얘기예요. 그거보다 20% 가까이 높게 이런 이제 저기로 볼 수 있고 또 이제 전국에서 그 토지에 대해서 응찰자들이 이제 가장 많이 몰려든 이런 그 응찰자 경쟁률이 셌던 것이 2위, 3위, 4위가 모두가 제주도 토지였습니다. 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위원님은 이 경매 시장의 분위기가 올해도 이어질 거라고 보십니까? 뭐 조금 이제 뭐 어려운 얘기긴 하죠. 그런데 역시 금리 지금 이제 어떤 인상을 하겠다 뭐 이러면서 이제 여기에 대한 부담은 있지만 그래도 아직은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있고요. 또한 이제 청약 시장 문턱도 아직 낮아졌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그런 요인 때문에 여전히 사람들이 경매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본다라고 한다면은 금년 어떤 상반기까지는 올해 내내 어떤 좀 전년도에 지속됐던 경매 물건 감소 현상은 여전히 이어질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예측이 되고요. 그러나 이제 만약에 이제 금리가 인상이 되고 또 부동산 시장도 이제 좀 침체를 맞이하고 뭐 이러면은 경매 물건이 서서히 증가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또 현재 그 총 가계대출 규모가 지금 최대치에 달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제 이게 부채가 많다는 얘기죠. 근데 부채가 많으면은 부채를 결국은 못 갚으면은 경매에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다행히 어떤 연체율 같은 건 이제 떨어지고 있는데 그 연체율이 떨어지고 있는 거는 저금리 기조를 전제로 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금리를 조금 인상하게 되면은 이거는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자 못 내고 원금 못 갚고 해가지고 이제 경매에 나오는 물건이 대량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이제 경기가 조금 이제 침체되고 어렵다 이러면 이제 생계형 물건들이 경매에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작은 소규모 상가 같은 거 이런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경매에 많이 이렇게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뭐 기업 같은 경우도 경기가 어렵고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뭐 그 부도가 나고 뭐 도산되고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러면은 이런 기업 매물 같은 이제 큰 물건도 경매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경매 물건들이 제가 볼 때는 이제 서서히 증가하게 된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입찰 경쟁률도 낮아지게 되고
그리고 이제 낙찰가율도 또 떨어지게 될 거고 이렇게 이제 전망이 됩니다. 그러나 이제 경매도 이제 그 물건에 따라서 이제 좀 다르니까요. 아무래도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입찰 경쟁률이나 낙찰가율이 좀 낮아지긴 하겠지만은 그래도 큰 폭으로 낮아지는 일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부동산 쪽으로 가볼게요. 주택을 구입하고자 한다면 언제가 적기라고 보십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제 뭐 경매에 대해서 말씀드리니까 이제 경매로 이제 주택을 구입하는 적기가 언젠가 하는 관점에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이렇게 이제 경매 시장에 나오는 물건들을 이렇게 이제 보게 되면요. 이 물건들은 사실은 언제 최초에 경매 신청이 된 거냐면 지금부터 약 6개월 전에 경매 신청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경매 신청을 하면 이제 그 감정을 하잖아요. 감정을 해가지고 이제 얼마에 팔 것인가 가격을 정하게 되는 건데 이걸 기초로 해서 그렇죠. 그런데 그때는 이미 시장이 좋았을 때잖아요. 그러니까 감정가도 높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감정가도 높게 되니까 이런 게 아직 경매에 이렇게 나왔다라고 한다면 그 가격은 현재 높게 평가된 가격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때 사게 되면 이거는 가격 메리트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적어도 금년 이후에 좀 부동산 거래가 침체됐다라고 이런 이야기가 나올 때 경매에 신권으로 나오는 물건이라든지 또는 이제 기존에 진행되어 왔던 이와 같은 그 물건 중에서도 이제 몇 번 유찰된 물건 이런 것들을 기다려서 산다라고 한다면 가격 메리트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렇게 본다라고 한다면 경매로 주택 등을 살 수 있는 적기는 아무래도 금년 하반기 이후가 적기이지 않을까 이런 이제 분석을 할 수 있고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내 집 마련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경매에 관심 많으실 텐데요. 이 경매로 주택을 마련하고자 할 때 주의사항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 이제 주택은 보통 사람이 거주하고 있죠. 그래서 사람이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그 거주하는 사람, 점유자가 누구인지를 잘 파악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임차인이라고 한다면 그 임차인의 어떤 권리 같은 부담이 따르는 건지 또 보증금을 인수해야 되는 건지 우선 이런 거를 잘 따져 봐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우리가 일반 매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택 하나 살려고 한다면 뭐 어디 하자가 있는지 꼼꼼히 살펴보고 사잖아요. 근데 경매의 경우에는 이제 그런 게 제한이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최대한 현장에 가서 탐문이라도 해가지고 이렇게 꼼꼼히 살펴보고서 이렇게 사는 것이 상당히 주의할 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오늘 경매 시장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미국의 금리 인상의 영향으로 시중금리와 국민주택 채권 발행 금리가 인상됨에 따라 0.15에서 0.25%포인트 조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종전에 연 2.1에서 2.9%에서 연 2.25에서 3.15%로 변경됐으며 소득 2천만 원 이하는 0.15%포인트, 소득 2천만 원 초과는 0.25%포인트만 인상하는 등 최소 수준으로 상향했다고 밝혔습니다. 금리 인상 적용은 2017년 1월 16일 신규 접수분부터 적용되며 현재 디딤돌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번 금리 인상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이상으로 RTN 리얼타임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